투자의 제왕이 알려주는 돈 버는 투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제왕입니다. 이번 미국 금리는 다들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됐죠. 그전 패드 인사들도 스킵을 언급한 분들이 많았고 시장에서도 이번엔 동결, 중요한 건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온 점도표에선 올해 50bp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인사들이 많아 증시가 급격히 출렁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 나온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점도표는 개인 의견일 뿐 아직은 7월 금리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발언으로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은 의미 있는 발언을 몇 가지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도표는 개개인의 생각이고 아직 7월 금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7월 금리 결정은 라이브 미팅이다. 그리고 말실수인지 의도된 건지 파월만 알겠지만 스킵이라는 말을 한 후 난 스킵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포즈라고 해야 한다고 정정했습니다. 풀어보자면 7월 라이브 미팅의 뜻은 지금 동결했다고 금리 동결로 쭉 진행을 하는 게 아닌 실시간 데이터를 본 후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스킵은 한번 동결했으니 다음엔 올려야 한다라는 뜻이고 포즈는 금리 동결 후 다시 멈출 수도 올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스킵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실수일지 아니면 속마음이 튀어나온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에 얘기한 라이브 미팅이라는 뜻을 해석해보자면 7월엔 동결보다 인상 쪽의 무게를 실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금리 인하 조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패드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2%인데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2% 목표만 강조하던 패드에서 이번에 새로운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점도표를 보면 올해 50bp를 올린다는 것도 있지만 피봇 시점은 내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피봇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금리 인상을 전환하여 금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패드에선 내년에도 인플레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인플레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인플레 2% 목표와는 거리가 멀 텐데 금리를 내린다뇨.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의 예측도 불확실한데 1년 후엔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실질 금리를 언급하며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실질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명목 금리는 내려야 한다. 이는 인플레가 크게 하락하는 시점에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뜻은 인플레가 완화하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지 않아도 기준금리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올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질 금리는 뭘까요? 구독자분들께서 기준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대출을 알아보실 때 내가 뉴스에서 본 금리와 다르네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건 이 기준금리를 직접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아닌 각 금융기관에서 거래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정책금리이고 이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시장금리, 대출, 예금 등의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목금리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는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대한 금리, 즉 은행이 제시하는 저축, 대출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금리를 뜻합니다. 실질 금리는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을 해야 투자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수익을 위한 중요한 금리이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마이너스가 된다. 제가 어렸을 적엔 떡볶이를 200원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떡볶이를 200원치 사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200원치 팔기나 할까요? 지금 같은 양을 사 먹으려면 아무리 싸게 먹어도 3,000원에서 5,000원은 나오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200원을 저축했다면 떡볶이의 가치만큼 3,000원에서 5,000원 이자가 붙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가격은 같지만 그 가치가 다르니 결과적으로는 저축을 해도 손해라는 뜻입니다. 실질금리는 이와 같은데요.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다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높다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죠. 그럼 구독자분들께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은행에 보이는 명목금리가 3%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추가로 이득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주라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세 100만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쭉 인플레이션이 올라 100만원으로 일주일밖에 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월세를 더 받고 싶지 않을까요?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은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현재 패드에서 중요하게 보는 렌트비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으면 렌트비가 올라가고 이는 이자 비용 등도 늘어 소비가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다고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납니다. 이는 소비가 되지 않으니 경제가 활성화되질 않는 거죠. 이 때문에 연착륙을 바라보는 패드 입장에선 실질 금리를 적정선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즉 파월이 언급한 명목 금리를 내려 실질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인플레이션 2%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금리를 낮추겠다는 걸로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핫한 금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요? 실질 금리가 낮을 경우 저축과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 금리는 인플레가 높을수록 떨어집니다. 인플레가 높아진다는 건 경기가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실질 금리 하락으로 떨어진 저축과 투자에 대한 수익률 해지 수단으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실질 금리가 높아진다면 금 가격이 떨어진다. 실질 금리가 낮아진다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방향이 정해지진 않지만 적어도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는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드리고요. 수익나는 정보들과 실시간 매매에 대해 같이 수익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수익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것이고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